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고라서 너무나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 일단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쉬쉬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지켜만 보다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개 아줌마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언론이나 정치계 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만 다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여길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추정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1차로 하강했을 때, 랜딩을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면서 뭔가 조류가 충돌이 됐다거나 아니면 엔진이 문제가 됐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서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공항 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조류가 끼인 것 같다 엔진에, 이러면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카톡 내용들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안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났고 1차 랜딩이 실패를 한 이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복행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활주로 끝까지 가서 바로 거기서 복행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활주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맞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반대쪽에서 오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랜딩을 할 때 그때 조류에 충돌을 했고, 그리고 양쪽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랜딩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복행을 하고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거죠. 동체로, 비행기 몸체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됐는데, 여기 활주로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니라고 해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길이도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규정에 잘못된 건 아니고 어긋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복행을 할 때 당시에 넓게 돌아야 되는데 뭔가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복행을 한 다음에 유턴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서 바로 활주로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착지를 하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가서 복행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반대로 이렇게 쭉 오게 됐는데, 착륙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몸체로 물론 충격이 있었겠지만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고 비행기 자체도 뭔가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잘 착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웬일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왜 속도가 줄지 않았을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은 이 안테나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활주로 양 끝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인천공항은 이렇게 평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안공항은 둔덕이 있어요. 둔덕 위에 이렇게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평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해발 높이가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진 거죠. 말하자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둔덕을 놨을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해요. 이거는 불법이고 무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끔찍한 게 왜 여기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흙더미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흙더미였으면 오히려 속도가 줄었겠죠. 그런데 흙더미가 아니고 여기에 콘크리트가 묻혀 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흙더미가 아니라 콘크리트 더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속도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죠.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체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연기 정도만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동체에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뭐 기우뚱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균형을 잃고 뭐 뒤집어졌다거나 전복이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둔덕에 부딪히자마자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하고 산산이 조각이 나고 그리고 화염에 휩싸이게 됐죠. 이것은 분명 이 둔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둔덕 때문이에요. 이것은 조종사가 조종을 잘못해서 라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서 뭐 랜딩 바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로 랜딩 시도를 했을 때 그때 바퀴가 다 내려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바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랜딩 기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퀴를 꺼낼 수도 없는, 바퀴를 꺼낼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복행을 했잖아요. 원래는 넓게 돌아야 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넓게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1차처럼 똑같이 그런 위치로 내려가야 정상인데 바로 거기서 복행했다는 건 아무래도 엔진이 양쪽이 다 꺼졌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 착륙으로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동체 착륙을 잘 했어요. 너무나 정말 기술적으로 너무나 잘 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충격은 물론 있었겠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끝에 쪽에 속도는 줄지 않고 끝에 쪽에서 충격과 동시에 그냥 쭉 이어져 나갔어야 돼요. 활주로는 원래 그 주변이 주택이나 이런 어떤 그 다닥다닥 주변에 인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확보를 해 놓는단 말이죠. 활주로가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이나 뒤쪽이나 양쪽으로 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분명히 활주로를 이렇게 거쳐서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안테나도 모든 공항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부서질 수 있는 튼튼하지 않은 걸로 세워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만약에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만약에라도 충돌이 돼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한 구조물로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문제가 생겼겠죠.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로 인해서 기체가 손상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이 나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기체 자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영상에 보면 그래서 꼬리 쪽에 있는 승무원들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망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인데요. 무안공항 사고다, 제주항공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꾸 본질을 흐리는데요. 이것은 공항의 문제가 맞습니다. 무안공항의 문제가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나
조종사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안공항의 관리 책임,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공사할 때 설계를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규정에 분명히 맞지 않는데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긴 당국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국토부가 얼마 전에 연장해달라, 우리 활주로를 조금 더 길이를 연장해달라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적자 공항이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국제공항으로 갑자기 운항을 하게 됐을까요? 요것도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조차 막고 있었던, 국제 운항은 안 된다라고 막고 있었던 이 공항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면서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무정부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들이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한다는 소리가 진상규명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고 수습이 먼저지 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때는 그렇게 진상규명을 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땠나요? 인양했는데 진상규명 됐나요? 지금까지 진상규명 된 거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그리고 유가족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서 천막 지어놓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지만 희생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왜 희생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참사의 사고 당사자일 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아이들일 뿐이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국가유공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의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희생자인 양 그렇게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리고 정말 그 국가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정말 병만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때를 쓰기만 하면 무법천지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이 마음을, 또다시 그런 반복되는 것들을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리본이 벌써 나왔다고 하고요. 누구 옷 벗게 만들고, 그냥 애도하는 기간은 애도하는 기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행사를 못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도하는 기간으로 뭔가 뭐 축제 분위기고 막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어렵고 한데 왜 자꾸만 이렇게,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왜 자꾸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생업을 못하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전 너무나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죽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할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당할 거예요. 또 이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움츠려들게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목소리 하나라도 조금 보태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분명히 무안공항 사고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이것은 물론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제주항공 쪽에서 기체에 만약에 결함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둔덕이었다는 거.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사상자가 너무나 많이 양산됐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